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또 돌아온 이제 얘기 썰을 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제 얼마 동안 좀 일하고 좀 바쁘고 이 영상은 좀 하나씩 올리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동영상 전혀 수익도 없고요. 전혀 버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구독자 수도 없고 또 시간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취미처럼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트남 도망간 아내, 전 재산 들고 튄 베트남 아내에 대해서 얘기 썰을 풀려고 합니다. 글쎄요. 이 베트남 아내 썰이라 전 재산 들고 튄 베트남 아내. 요즘 이제 국제 결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은 이제 2019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베트남 아내가 이제 전 재산 들고 이제 도망갔습니다. 두 분은 이제 SNS로 만났고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베트남 여친이 이제 비자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먼저 이제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던 한국 남성분이 먼저 이제 혼인신고하자고 해서 이제 혼인신고를 했는데 얼마 후에 이제 통장 잔고를 보니까 ATM기에 돈이 빵을 있었다고 하죠. 그 통장에 돈이 4천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결혼 3년 만에 남편 전재산 들고 튄 이제 베트남 아내. 평소에 도망가기 전에 지원과 좀 있었는데 항상 밤마다 이제 모르는 남자와 이제 통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이후 도망간 이제 베트남 아내를 찾으러 갔으나 이제 베트남은 이제 언어도 안 통하고 이제 찾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건의 시작은 언제 일어났냐? 2019년도에 이제 지방에 이제 출장을 가는데 보통 이제 출장 가시면 이제 15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제 출장 갔다 와서 보니까 이제 아내가 없었다는 거죠. 아내가 없어졌다는 거죠. 왜 없어졌냐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없어지면 이제 캐리어에 짐이 좀 별로 없어요. 짐이 없고 그다음 안에 짐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서랍도 다 열려 있고 옷도도 다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통장도 다 확인해 보니까 통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래된 통장을 보니까 이제 4천만 원이 인출했다는 것을 이제 ATM 가서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 휴대폰으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이제 신호는 가는데 신호를 안 받는 거죠. 뭐 다음 날까지 전화해 보니까 이제 휴대폰 정지됐다고 하고요. 자, 이 사건은 통장을 이제 아내한테 다 맡겨서 이제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분은 언제 만났냐? 자, 2015년도에 SNS 통해서 두 분이 만났대요. 두 분이 이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2015년 12월이니까 2016년도 6월달쯤에 이제 아내가 베트남 여자친구가 이제 비자가 만료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베트남 가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한국 남성분이 이제 50대 남성분이 이 여자친구를 너무 놓치기도 싫고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 나랑 살자, 나랑 혼인신고하는 거 어떠냐라고 하게 돼서 같이 이제 혼인신고하여 2016년도 9월부터 정식 부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9월부터 정식 부부가 돼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달까지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제 2019년 6월달에 일어났고요. 근데 평소에 이제 아내는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한 게 많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 여성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공장 취업을 하게 되죠. 뭐 이제 언어도 안 되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이제 언어가 필요 없는 생산직 공장 일을 많이 해요. 근데 공장에는 이제 가려면 도시에서 좀 약간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통근 버스가 있어요. 그 통근 버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힘들죠. 출퇴근하는 게. 그래서 아내한테 그 남편한테 부탁하니까 이분이 한 달에 40만 원씩 5년 할부로 차를 사줬대요. 그 할부 금액은 아직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잠깐만요. 카톡이 너무 많이 오네. 왜 이래, 이거 안 꺼지나? 왜 이렇게 안 꺼지지? 그리고 이분의 한 달 월급은 이제 한 400 정도 번다고 합니다. 수입도 좀 잘 보시고, 네, 괜찮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보통 이제 그 50대 60대 분들은 좀 그런겠죠. 이제 결혼하고 6개월 뒤에 뭐 6개월 아닌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네,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전 재산을 맡겼는데요. 이제 아내는 이제 남편 돈으로 1년에 베트남은 3번씩 갔대요. 보통 결혼을 보통 하면 1년에 한 번도 못 가는 사람들 많은데 요 남성분은 너무 많은 아내에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아셔야 될 게 이 베트남 쪽은 배려를 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너무 많은 배려는 권리로 생각해서 남편 돈을 그냥 계속 쓰게 되는 거죠. 1년에 3번이니까 한 번 갈 때 보통 400 정도 왔다 갔다 썼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3번이면 1200이죠. 한 달에 100만 원도 저축하기 힘든데 굉장히 이제 많은 돈을 쓰고, 그리고 베트남 분들은 베트남 에어 항공을 많이 쓰세요. 근데 이게 성수기 때는 150만 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여행 갈 때 호치민이든 하노이든 보통 제가 30만 원, 30만 원 안팎으로 많이 여행을 하지 이렇게 비싼 금액으로 저는 가지 않습니다. 완복입니다, 완복. 네, 성수기 때는 더 비싸죠. 그래서 성수기를 피해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가냐고 하면 이제 뭐 할아버지가 아프다, 이제 할머니가 아프다, 뭐 여러 가지 가족 핑계로 이제 가는데요. 자, 이거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런 직원들 쓰게 되면 많이 이제 써먹는 방식이에요. 뭐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아프다, 그래서 많이 안 가시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핑계였대요. 아내 핑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확인해 보니까 아내가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세탁소도 가봐도 모르고, 마트, 그 다음에 편의점, 그냥 식당,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와이프 얼굴을 기억을 하지 못하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한국인 사이에 동화가 되지 못해서 그 어디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이용하지 않는 거죠. 집에만 있고 전혀 활동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전형적으로 한국 사회에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한국 사람들과 노출이 꺼려해서 전혀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은 알지 못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3년 동안 살면서 동네 주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뭐 최대한 뭐 노출 피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마트 가도 어디 가도 인사를 할 수 있잖아요. 뭐 내가 자주 가는 분식집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또
또 안내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식당도 한 번씩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전혀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음식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한국 식당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런 이제 사기의 유형 중에 하나가, 아까 첫 번째는 이제 뭐 자동차 사달라거나 뭐 돈을 맡겼을 때 돈을 이제 가져가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남편한테 베트남에 땅 사자고 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국제 결혼 때 사기 당한 것 중 하나가 이 부동산 사기가 있어요. 자, 이 여자분이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친오빠가 이제 땅을 사는데 땅값이 많이 올랐대요. 물론 이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베트남의 땅값이 엄청 오를 때였습니다. 이때는 거의 뭐 베트남이 이제 GDP 선장을 이제 뭐 8%, 10% 선장했다니까 이제 엄청나게 덩달아서 이제 부동산 같이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남편 하도 쓰도 당하다 보니까 처음에 4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대출 받아서 또 4천만 원에서 총 2번에 해서 8천만 원을 빌려줘서 땅을 샀대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 베트남 법에는 외국인은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개념으로 이제 땅을 가지는 게 아니라, 땅은 공산당 국가가 가지는 거고 70년 렌트를 하는 겁니다. 그 렌트를 그래서 무조건 땅을 살려면 외국인은 살 수 없고 현지인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이름으로 샀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사기 많이 당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동의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모든 권한을 아내한테 준다 이렇게 사인하는 순간 모든 재산은 아내한테 뺏기는 거예요. 이런 사기를 이제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기 당하시는 건데, 현지 가서도 베트남 가서도 사기를 많이 당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 사기거든요. 이런 거에서 사기 당하면 뭐 돌려받기 힘들죠. 우리나라 이제 변호사 쓰더라도 국내법은 이제 국내에서 활동한 것만 이제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남편분은 와이프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제 땅 사기를 당해서 신용 불량자 됐대요. 총 이렇게 해서 1억 8천만 원을 이제 아내한테 이제 뺏긴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분이 이제 억울하다는 부분이 매일 밤마다 누군지 모르는 남자친구와 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친오빠들 이제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친오빠들이 아닌 목소리가 있었고, 누구냐 물어보면 이제 친오빠다 하는데 친오빠가 아닌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베트남 남자친구가 매일 밤마다 연락을 했고요. 그래서 밤마다 통화할 때 남편 피해서 이제 다른 분 가서 통화를 하고요. 그래서 항상 유심히 방문을 열고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이제 그때부터 유심히 하였는데, 이제 아내가 도망가고 나서 이제 뭐 서랍을 뒤져보다 보니까 이혼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제 베트남 전 남편과 이혼 서류인데, 이 전 남편과 이혼 서류 판결문을 이제 그 번역해 보면 똑같은 수법으로 전 남편한테도 이제 1,000만 원을 빌려서 땅을 사고 이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남편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제 베트남 법원에서 1,000만 원 돌려줘라, 배상해라라는 이제 판결이 떨어진 이혼 서류가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남편분이 이제 아내가 떠난 후에 이제 뭐 2억 정도 빚이 지다 보니까, 아니 2억이 빚이 아니고 이제 2억에 대한 재산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빚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고요. 이제 다니던 직장도 있게 돼서 이제 생활고를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국제 결혼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베트남 사람이라고 해서 뭐 한국 사람 정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모든 걸 이제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기를 당할 수 있다. 너무 안 믿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믿어서도 안 되고, 이제 그 돈 관리는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참 이게 선녀 남꾼이 생각나네요. 이 선녀와 결혼하려면 아기 셋 낳을 때까지는 이제 옷을 주지 않다가 그 말 듣지 않고 아이 둘이 있을 때 옷을 줬는데 이제 도망가 버렸죠. 자, 이게 그런 겁니다. 뭐 자식은 놓든 어쨌든 가정으로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너무 미리 곳간에 열쇠 키를 줬다는 겁니다. 이게 사기당한 첫 번째 실수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남편은 월 500에 보증금 500에 월 40에 생활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3개월을 돈을 내지 못해서 이제 보증금 깎인 상황이죠. 현재 그래서 이제 아내의 언니가 있는데요. 이제 언니한테 이제 물어보면 이제 그 동생은 호치민에 있다. 그리고 이제 호치민 이제 갑니다. 이제 호치민 가서 장인 장모를 만나는데 장인 장모가 싫어하죠. 왜? 그 베트남은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딸을 좋아하지 사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딸이 좋아하면 뭐 사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모든 돈이 뜯긴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이제 불편하죠. 그 돈은 이제 부모님한테 줬을 텐데 어느 정도 줬겠죠. 자기도 가지고 나머지 얼마도 이제 부모님한테 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범죄 이제 가족 사기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통속이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회 오는 게 불편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이제 그러신 거죠. 근데 이분은 예의를 갖춘다고 그 장애 어른한테 이제 무릎 꿇어 절하고 했는데 전혀 불편하죠. 찾아오는 게 불편하고 만나기도 싫고 그런 상황인데 눈치가 너무 없으신 거죠. 물론 이제 돈을 잃어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좀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힘들게 이제 아내분 직장도 해서 찾아갔는데 이제 아내분 이제 아내분이 말하는 게 이제 가관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시면 뭐 아내분 얘기도 들어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제 아내분 말로는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했어요. 자, 첫 번째 그 돈 들고 튀었다는데 자기는 전혀 돈을 들고 튀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면 남편분의 통장을 맡기는데 왜 돈이 한 푼도 없냐 하면 그거는 남편이 다 쓴 거지 내가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는 자기가 할부로 사셨고 자기가 파시고 간 거래요. 그리고 땅도 자기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돈도 남편한테 돈을 받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고요. 오히려 이제 남편이 자기를 폭행했다고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남편분한테 물어보면 전혀 저는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분이 이제 돈 두고 튀었을 때 할부로 된 차도 팔고 가셨어요. 아예 제대로 이제 돈을 들고 튀려고 했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왜 이제 이분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냐면 이분이 2억 가까이 돈을 사라지고 빚만 생겼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아무리 이제 결혼해도 돈이 있는 상태에 결혼했을 텐데 어떻게 뗀지 한 푼 없는 마이너스로 해서 마이너스 빚이 생길 수 있냐 이런 거 했을 때 이분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지 않냐라고 저는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법 변호사 만나보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와이프가 자기 돈으로 샀다고 하지만 어쨌든 결혼한 후에 그 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게 반반이랍니다. 그러니까 반반이니까 당연히 땅을 산 것도 그래서 처분하려면 남편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그래서 처분하면 남편한테 이제 50% 이제 물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법은 그렇고요. 이제 한국 법은 먼저 이런 경우는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이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제기하라고 하는데 그치 이혼소송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와이프의 이런 이제 사기에 대해서는 먼저는 이제 수사기관 통해서 형사처벌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게 만약 가정법원에 가게 되면 제대로 처벌이 안 됩니다. 무조건 형사처벌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기본적인 조치라고 합니다. 어쨌든 와이프가 돈을 들고 이 해외를 가게 되면 돈을 못 찾아요. 무조건 우리나라 법은 국내에서만 해당된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변호사는 돈과 부동산이 처분해서 한국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 찾기가 힘들다. 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국제 결혼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아내한테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주려고, 처음부터 행복하게 내가 잘해주려고 다 해주면 여자들 기대치 커져요. 처음부터 뭐 애플 휴대폰 사주고, 좋은 데 데리고 와서 좋은 비싼 거 사주고, 차 사주고, 집 주고 돈 주고 하면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이제 남자들이 50대 60대 분들이 공통적으로 너무 계산적인 거 싫어하세요. 여자한테 계산하지 말고 주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왜 호구라고 하냐면, 그렇죠, 정말 나를 좋아하는 여자한테 그렇게 헌신적으로 한다면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나한테 사기칠 사람한테 이렇게 헌신적으로 대하는 게 과연 그게 옳은 행동일까? 어쨌든 사기 당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난이 있겠지만 저는 이분이 너무나도 이제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심리 치료를 이제 받아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 무기력감, 그리고 심리 결과가요, 우울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없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의 시발점은 아내 가출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리고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이제 자신감이 다 떨어진 거죠. 걱정되는 거는 우울증 때문에 다른 생각 하실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요. 그래도 이런 거 좋게 생각하시고 다시 시작하면 어쩔까 하는데, 이게 마음을 이렇게 너무 굳게 아프셔서 그게 제일 큽니다. 이게 사기치는 분들은 이 돈 두고 튀면 자기들은 좋겠지만 이 돈을 잃은 사람은 이 인생의 모든 걸 잃게 되는 겁니다.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사람 목숨을 버리게 하는 게 굉장히 안 좋고요. 이 진짜 이 사기는 너무 악하고, 그리고 이 로맨스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가장 제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외국에서 커뮤니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남자 결혼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통장을 가지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사기를 들게 하고, 세 번째 이용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했다고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이 시간을 길게 하는 방식이 이 커뮤니티에 다 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결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아무쪼록 행복한 결혼도 있으니까 이런 사기에 조심하시고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모르면 사기 당한다. 항상 이런 거 제가 커뮤니티에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됐으면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